요즘 증시가 완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하한가에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마이너스 11%까지 빠졌다가 2시간이 지나고 4%대까지 반등하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선물이 기본 3% 움직이는 것도 모자라서 하루하루 정말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우 나스닥이 하루에 1%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리고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1%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요즘에 주식에 관심 없던 친구들이 뭐 주식을 사도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그만큼 몇 개월 전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코스피에서 잘 나가던 모든 종목들이 박앤세일 중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욕심 같아서 지금 관심주로 보고 있는 그런 대형주를 다 집어넣고 싶지만 공포에 매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래 증시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되면은 내리는 게 당연합니다. 요즘에는 이 수급이 꼬인 것도 있지만 해외 증시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하게 된다면 지수는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요즘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안 좋은 수급 상태가 많이 쌓여서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꼬인 수급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각을 해보더라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 몇 년 전에 외국인이 쉬지 않고 30거래일인가 40거래일인가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몇 조 원째 팔아치웠는데,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 애교 수준입니다. 그때는 뭐 하루에 몇백억 아니면은 뭐 많이 나와봤자 천억 이렇게 연속 매도가 이어졌는데, 요즘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하루에 1조 뭐 7천억 이런 묵직한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는 게 최선이고 2008년보다 심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저도 바닥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바닥을 안다면 콜옵션으로 큰 돈을 노릴 수 있을 텐데 바닥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급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면서 반등을 눈치채는 게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냐 아니면 코스닥은 수급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냐를 보는 방법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그게 저번처럼 뭐 단순 하루짜리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바닥을 찍고선 방향을 되돌리는 수급인지도 지속적으로 붙어서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일별 동향을 보셔도 좋지만 삼성전자에서 거래원만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은 이미 2년 넘게 기관들이 팔아치우고 있어서 완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접수한 상태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대충 보더라도 올해 1분기, 그냥 올해 동안 1월 1일부터 보시면은 코스닥에서만 3조 원, 코스피에서는 16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합쳐서 20조 원. 근데 저 같아도 코스닥에 좋은 종목이 분명 있긴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들이 더 많아서 저가 매수를 노리더라도 코스피 대형주 쪽을 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나가던 주식들이 거의 박앤세일 중이라서 주식에 관심 없는 개인 투자자들도 전부 삼성전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코스피 수급이 삼성전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전업 투자자로 주식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전업이 아니고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면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목돈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여태껏 제가 설명드렸던 수급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 LG전자를 매수했는데 그 당시에 매수할 때 수급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싸 보이니까 산 거고 유명한 이름 있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산 겁니다.
이게 주식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오른 주식보다는 싸게 주식을 산다면 언젠가 올라서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급을 본다면 3개월 동안 이 누적된 게 엄청나게 쌓인 상태이며 주가가 개인 투자자가 사면은 하락을 꾸준히 유지하다가도 언젠가는 반등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무한으로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 튀어 오르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정도면은 3개월 동안 정말 꾸준하게 샀는데 충분히 많이 샀다고 생각하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이지만 도저히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이 꼬였던 수급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지수가 무한으로 하락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얼마 전까지는 별로 이 하락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 하락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게다가 좀 투매로 추정이 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이 가는데 어차피 이런 하락이 끝이 나면은 언젠가는 브레이크가 걸려서 한번 제대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반등 구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계단식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복귀할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전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 63,700원까지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올 때도 계속해서 지켜본 걸로 기억에 남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을 때가 2016년 6월 2016년 6월을 보시면 그 전까지 수급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딱 보더라도 개인들이 살 때도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뚜렷합니다. 당연히 무한적으로 살 수는 없고 이 신고가가 나오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윙 투자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신고가가 나오기 전까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으며 결국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문제인데 이 2016년 8월부터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쉬지 않고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2월까지 수급을 보시면 하락하는 도중에서 이제 눈에 띄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가는 도중에 이렇게 중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삼성전자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단순히 수급만 설명을 드리려고 한국전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월까지 그전 수급이랑 그리고 신고가 찍을 때까지 외국인의 수급이랑 그리고 고점 찍고선 추락할 때 수급이랑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끝까지 들어오는데 주가는 끝까지 추락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무한 음봉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한번 튀어 오르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래도 6개월 동안 월봉상 음봉이 떴다는 것은 정말 지독하게 하락했습니다. 63,700원에서 4만원까지. 그러면 고점 대비 주당 한 24,000원 정도가 떨어졌다는 것인데 40%가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다고 떨어진 겁니다. 그 뒤에 당연히 튀어 오를 때도 강했습니다. 한 달 만에 5%, 그리고 고점이 12%, 두 달 동안 반등이 나오다가 이 반등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데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2월부터 이때까지 개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하다가 2월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한국전력도 외국인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급 주체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주요 주체이기 때문에 떨어지다가 외국인이 하루만 사더라도 크게 반응이 올 것입니다. 2개월 동안 외국인의 힘으로 반등을 주었다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2017년 4월 여기까지 차트는 하락 중에 단순한 반등이었고 이 반등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반등했으면은 다시 떨어지면 안 되고 최소한 떨어지지 않고선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황금선을 회복하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서 올랐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4월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5월부터 상승분을 전부 잡아먹었습니다. 5월 한 달에만 저가가 10%까지. 그럼 5월의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이거는 한눈에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엄청납니다. 5월부터 계속 들어오다가 7월에 한번 반등했습니다. 쭉 올려보시면은 6월에도 계속 들어왔고 7월을 보시면은 7월에 개인 투자자가 전부 나갔습니다.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 전부 나가면서 7월에 고가가 12%. 삼성전자도 이런 수급을 참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7월에 완벽하게 반등을 해주었지만 결국에 또 반등한 자리를 못 지키자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7월 그리고 8월까지는 괜찮았는데 8월까지 수급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전부 나가고 있고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9월 한 달에만 10%가 폭락했는데 또다시 수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63,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개인 투자자가 전부 쓸어 담았습니다. 그냥 쭉 올려보더라도 뭐 중간중간에 반등할 때만 나가지 결국에 하락할 때는 전부 다 개인 투자자가 매수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소형주가 아닌 이런 대형주에서는 수급은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 먹으면은 하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들을 따라다니면서 매수하지 않더라도 반대로 얘들이 작정하고 파는 걸 산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안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한 번씩 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무한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거래 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훨씬 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한 이후에 반등을 유지해 준다면 다시 추세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3개월이면은 정말 많이 샀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반등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거래원 그냥 계속 보고 있다가 이 거래원의 매수가 훨씬 우위일 때 접근하고 그 반등하는 구간에서 반등하는 구간을 유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단단하던 삼성전자가 금요일에도 7%까지 빠졌다가 반등했으며 지금도 유럽 증시가 무너진다고 공포에 시간의 거래에서만 2%가 빠졌습니다. 변동이 커지고 공포가 나올수록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무거운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주기적으로 체크해 줘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